실제 제도전 기업들이 일반 스타트업 기업보다 성공한 확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도전 기업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레츠의 김성은입니다. 저희 레츠는 2014년 5월에 설립되었고요. 창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 기업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혁신센터나 창업진흥원이나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이런 공공기관들하고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스타트업들을 한 2만 명 정도 만나 뵈었더라고요. 평균 1년에 프로그램을 이런 교육과 관련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한 70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터 등록한 지는 이제 1년 되었고요. 사실은 엑셀러레이터와 관련돼서는 아직은 초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이 투자할 기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만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잘 아는 분야, 그래서 컨텐츠 관련된 문화 컨텐츠나 관광 컨텐츠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하는 방식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단이거든요. 엑셀러레이팅 하기 전에 이 기업을 어떤 툴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받은 진단 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업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진단 컨설턴트 2분이서 그 진단된 결과지를 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하면 그냥 마케팅이 부족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세부 분야로 진단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분야의 전문 멘토가 필요한지, 또 다른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 접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방해 주게 되는 거죠. 제도전 기업들을 일단 만나는 자세는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제가 제도전 기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만회한다 내지는 복귀한다, 다시 현장에 다시 오는 데까지 제가 한 8,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빚을 갚고 그런 과정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들이 오늘의 레츠가 있게 한 굉장히 큰 발판이었다라는 거를 지나고 나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도전 기업을 만났을 때 실패를 했다는 게 정도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 뉴스에도 보잖아요. 그런 사업 실패해서 정말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도까지 그런 굉장히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양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끌어내주고 살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 사업을 하게 됐던 거고요. 제도전 사업자들에게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중에서 심리적인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제도전 사업자들한테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자존감이나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들 관점이었고요. 소규모 집단으로 집단 상담을 했었고요. 그 상담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게 저희들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제도전 기업들이 일반 스타트업 기업보다 성공한 확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도전 기업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1년이든 3년이든 하루에 20시간, 15시간씩 막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몇 년씩 했던 그 에너지와 노력과 노하우들은 어디 도망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도전 기업들이 성공할 확률도 훨씬 더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정보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첫 창업을 2002년도에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도 교육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카이스트와 연결이 됐었어요. 처음에 창업하고 한 2년, 3년 정도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었어요. 정말 그냥 운이 좋아서 처음에 그냥 어떻게 스타트가 됐었던 거라는 거를
지나고 사실 망하고 나서 알았어요. 창업을 한 3년 하고 3년 정도까지는 잘 가다가 이제 4년 정도 될 때부터 뭔가 위기가 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 이게 잠깐 운이 안 좋아서 또 잠깐 어려운가 보다. 그냥 버티면 될 거야. 그렇게 하고 버틴 거예요. 빚을 내고 뭐 집도 팔고 뭐 낼 수 있는 빚은 다 내고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더 버텼어요. 더 이상 빚을 낼 데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빚이라는 그 TV에 나오는 온갖 그런 3금융, 4금융까지 다 가서 온갖 빚을 다 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방법을 찾아서 버텨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끝나고 나니까 뭐 이거 평생 내가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빚이 늘어나 있었어요. 아, 이거 실패다, 이게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에 빚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뱉으니까 어떻게 인정을 하고 내가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다 사업을 접고, 그 뒤로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한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죠. 뭐 프리랜서처럼 하면서 또 직장인도 하면서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뛰면서 빚을 갚았었고요. 새로 창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에 창업해서 실패했을 때 같이 했던 직원들이 같이 하자고 다시 제안을 해줬어요. 근데 제안을 했을 때 저한테 창업을 같이 하자가 아니고 그냥 자 도와달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사실 다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재도전할 때 너무 두려움이 컸었죠. 일단 사업을 망하고 나서 그 빚을 갚으면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고뇌의 시간, 잠을 거의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몇 년 동안 그렇게 자면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다짐했던 거는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창업은 하지 않는다, 이런 다짐을 했었죠. 없이 살더라도 절대 창업은 하지 않겠다. 그게 서서히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같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도모해서 새로 창업을 하는데 저에게 뭔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었고요. 그 도와주는데 내가 실패하고 그 전에 창업에서 실패했었던 그 노하우들이 어떻게 계속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도와주면서 저는 도와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제가 어느 순간에 주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창업을 하고 실패를 했었지만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졌던 뭐 기업가 정신이랄까? 그런 도전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면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제가 어느 순간 그냥 리더가 되어 있었고 서서히 그렇게 변해져 있었더라고요. 한순간에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엑셀러레이터의 꽃은 결국은 투자고, 그런 회수가 비즈니스 모델로 따졌을 때는 그게 어떤 목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덜 비즈니스적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엑셀러레이터로서 뭔가 성공한다는 게 어떤 기업을 성공시켜서 뭐 상장을 하건 아니면 엑시트를 하건 뭐 그게 약간 최종 종착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밑단에 그 약간 위기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한, 늪에서 빠져나오는 단계까지의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쪽에, 그런 쪽이 조금 더 우리 레츠의 가치와는 좀 더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